그럼 이렇게 좀 힘들게 좀 생겼다고 보는데 힘들게 생긴 마음 근육을 그냥 방치하면 또 없어지잖아요, 근육은. 맞아요. 네. 어떻게 계속 꾸준히 단련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저도 이거를 배운 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배움은 가르칠 수는 있다. 그러나 살리지는 못한다. 근데 저는 항상 살리는 거에 초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강의를 가고 오늘 이렇게 제가 방송 녹화를 해서 많은 시청자님들이 보게 되었을 때 또 우리 MC님하고 직접 이렇게 대면하면서 이야기할 때 저는 오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마음속으로 바램은 저희 회사 이름이 바램이잖아요. 네. 제 바램은 우리 MC님도 저와 소통이 될 수 있고 MC님도 여기서 마음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강의 중에 제일 중요한 키는 살리는 거예요. 네, 살리는 거.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책을 읽었을 때 어떠한 강의를 들었을 때 저게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이 강의가 나를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냥 이 강의가 재미있고 끝나면 이거는 일회성이고 진짜인 듯 하나 네. 행복한 듯 하나 행복하지 않은. 그러나 살린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 내 안을 건드려서 얘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진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유지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배움은 가르칠 수는 있으나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깨달음은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 지도자, 우리가 성인이라고 말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다 깨달은 분들. 그렇죠. 깨달은 분들이에요. 한번 그 데이터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단순히 배움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들은 다 깨달으신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누군가에게 배우면서 그 배움과 동시에 스스로 깨달으려고 엄청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3,500회 이상 강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하잖아요. 지금도 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가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MC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 스스로 오늘 저는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 그러지 않으면 저도 쓰러질 수 있거든요. 한 번은 저도 굉장히 그로키 상태. 그래서 완전히 팬데믹 네. 상태에 저도 빠진 적이 있었어요. 한동안 강의도 못한 적도 있었어요. 네. 그때 제가 깨달았죠. 누구나 쓰러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권투를 잘하는 운동선수들이 있어요. 때리기만 하면 다 피해요.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잘못 한 대 맞으면 쓰러질 수 있어요. KO 당할 수 있어요. 그분들도 끊임없이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주 간략하게라도 마음 근육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그거를 꾸준히 연습하셔야 돼요.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15분 투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하루에 5분만 투자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메모하셔서 15분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 가서 뭐 할 필요 없어요. 땅 팔 일도 없고 뭐 닦을 일도 없어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5초의 여유라는 글이 있어요. 제 글 중에. 혹시 오시면서 하늘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지금이 오후 시간으로 넘어갔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건 한 6시간, 7시간 됐는데 하늘을 못 보셨잖아요. 네. 아마 지금 상태라면 가면서도 못 볼 수도 있어요. 가면서 이제 봐야겠네요. 이제 생각을 보셔야죠. 했으니까. 네. 제가 왜 5초의 여유냐 하면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늘을 보는데 5초면은 충분하거든요. 예. 5초 동안만 하늘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늘을 보는 그 순간에 내가 숨 쉬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좀 몇 년 생활을 했었어요. 그때 저희 친형이 뉴질랜드에 왔어요. 제가 초청을 해서 왔는데 네. 처음에는 형이 이제 가족들은 못 오고 혼자 와 있었을 때예요.
근데 그때 이제 뉴질랜드는 지구상에서 지금 가장 자연이 깨끗한 나라인데 하늘을 보면 별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제가 제주에 이제 심리센터를 오픈을 해서 제주에 있잖아요. 네. 제주에도 하늘이 별이 많아요. 근데 처음에 가족 없이 형이 뉴질랜드에 왔을 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마음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들었다가 가족이 딱 오니까 그날 저녁 식사를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했는데 그때 이제 형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제 이름을 부르면서 민관아, 오늘따라 뉴질랜드의 하늘의 별이 굉장히 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한테 찬물을 껴안줬어요, 또. 그때는 제가 깨닫기 전이에요. 깨닫기 전이라 그냥 직언하는 스타일. 그래서 뭐라 했냐 하면, 형, 뉴질랜드의 하늘은 항상 별이 많았어. 형의 마음이 이제서야 별을 볼 수 있게 된 거지. T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아, 근데 제가 MBTI를 네. 그때는 되게 이성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냥 바뀌는 거예요. 네. 어떤 깨달음을 얻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형을 보고 제가 느낀 감정인데 그때 제가 글을 쓴 게 5초의 여유였어요. 하루를 살면서 힘들더라도 5초 동안만 하늘을 보면 내가 만들어 놨던 마음 근육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마음이 있구나. 아, 우리는 그 생각도 못하고 하루를 바쁘게 지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마음 근육을 유지하는 방법은 5초만 하늘을 보십시오. 저도 오늘 오면서 5초 동안 하늘을 잠깐 봤어요. 와,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면서 또 하나의 구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 내 상태를 매일매일 진단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 잠깐 영상 멈추시고 딱 창문 열고 하늘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흐리든 막던 그거는 본인의 생각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5초만 하늘 보면 마음 근육을 계속 단련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거를 또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마음 근육을 만들 때 이거는 감성 소통하는 방법도 똑같은데요. 자연의 법칙과 똑같다. 자연의 법칙과 똑같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물이 어디에서 흐르죠?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요. 여름이 지나면 가을.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죠. 이 사계절이 뚜렷해야 우리나라는 지구의 위치상 가장 좋은 네. 기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봄이 없어지고 가을이 없어지고 막 가을 온 사람들 후회하고 너무 슬퍼요. 겨울 옷 더 살 걸. 네. 겨울 옷 막 아주 두꺼운 패딩 샀는데 갑자기 날씨가 계속 영상으로 유지되고 그죠? 이게 바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의 순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소통을 잘 하시려면 또 마음 근육을 유지하려면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어렵지 않아요. 자연의 법칙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만약에 부부싸움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녀하고 부모님이 자녀를 또 야단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관계가 있고 또 야단쳤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러면은 어떻게 풀어나가서 내 마음 근육을 단단하게 다시 굳어버린 내 마음 근육을 부드럽게 하느냐. 자연의 법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그러면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누가 먼저 말을 걸어요? 누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될까요? 아, 내가 남편인데 그래도 그 여자가 먼저 사과해야지. 내가 아빠인데 내가 가장인데 아들놈이 나한테 와서 아빠 미안해요 라고 먼저 이야기해야지. 우리나라의 사고가 이런 쪽으로 돼 있어요. 회사에서 상사가 아랫사람을 야단친 다음에 그 부하 직원이 와서 사과를 해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집에서는 누가 먼저 사과하시는 편이세요? 저희는 남편이 먼저. 남편이 먼저. 네. 그럼 남편이 가장이라면 남편이 먼저 하실 것 같은데. 아,
제가 무슨- 여기까지는 나오거든요. 미안하다 아, 말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요즘은 여자 가장이 많아요. 여자가 집에서 더 위에 있어요. 아, 목소리가 크죠. 네. 그러니까 여자분이 아니 농담이고 남자가 가장인 집은 남자가 먼저, 아빠가 먼저. 뭐 물론 시청자분들 중에서 아내분이 더 파워가 있다 하시면 아내분이 먼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그 법칙을 유지하면 마음 근육은 항상 그래서 내가 오늘 뭐 MC님도 마음 근육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 저도 마음 근육을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근데 둘이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요. 마음 근육이 조금 이게 딱딱하게 굳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서로 그죠? 누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먼저 느끼는 사람. 누구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네. 누구든 상관없어요. 먼저 하시는 분이 더 빨리 마음 근육이 여유로워진 거예요. MC님하고 저하고 둘이 있으면 아무래도 제가 연장자, 보기에도 연장자 같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연장자니까, 그러면은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대표님이 먼저 사과해야죠.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먼저 하시는 거죠. 먼저 한 사람이 마음 근육이 더 텐션이 좋은 거예요. 네. 그럼 먼저 만약에 MC님이 저보다 연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과를 했다. 그거는 저보다 마음 근육이 더 좋은 거죠. 네. 그때부터는 연장자, 연하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 근육을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먼저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 조카가 지금 4학년짜리 조카애가 있어요. 제가 그 애의 이야기를 책에도 많이 썼는데 그 아이가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그 아이가 또 제 강의를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근데 둘이서 집에서 놀다가 뭐 제가 막 그 아이한테 뭐 어른 대접 받으려고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네. 막 제가 야단칠 때도 있을 것이고 제가 말을 이해 못하고 제 나름대로 막 나때 원칙을 가지고 막 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아이가 뒤돌아서서 뭐라고 하냐면 소통 강의한다는 사람이 왜 저래 그래요. 그러면 핵심- 그 아이가 저보다 마음 근육이 더 좋은 거예요. 그때는. 네. 약간 그러면 좀 핵심을 찔린 느낌이시겠네요. 그렇죠. 저는 딱 찔려가지고 바로 뒤돌아서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딱 그 아이가 그 얘기를 하면 자연의 법칙을 빨리 적용을 시켜서 저도 그래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서로 마음 근육을 서로 지켜주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연의 순리를 네, 따라. 그래서 자연의 원칙대로 하면 쉽다. 네. 이거는 진짜 내가 항상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디를 뭐 가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도 항상 마음 근육을 좀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네 그렇죠.